자, 그래서 하이 컨텍스트 컬처는 배경을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하나 볼까요? 우리 예를 한번 더 들어. 얘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우리 저기 문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친구들한테 문자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뭐 고마워 그럴 때 이제 고마워 뭐 이렇게 쓰고 우리 이모티콘 많이 쓰는데 이런 거 많이 쓰죠. 이거 뭐야? 눈 표시 이렇게 웃는 표시 하잖아요. 부끄부끄 표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시 많이 하는데 미국 애들 보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입을 강조한다니까. 이거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 눈하고 입을 강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구체적이야. 뭔가 설명해야 되고.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 여러분들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인 경우는 아버지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실 텐데 저도 제 와이프가 있지만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기 쉽지는 않아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지하철에서 이렇게 연인들끼리 만나서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사랑한다는 말 되게 많이 하죠. 제가 뭐 이태원 지나갈 때 어떤 외국 남자가 서양인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엿들었는데 계속 들리는 말이 허니, 그죠? 꿀벌 나오고 뭐 베이비 아기 나오고 계속, 그죠? I love so much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지그시 쳐다보고, 그죠? 왜 그래? 그러면 그냥 씩 웃고. 상당히 눈으로 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눈치 문화 발달해 있고, 그죠? 눈치 문화. 하이 컨텍스트 컬처의 핵심이 눈치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온 예비역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비역 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눈치 상당히 빨라지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군대야말로 하이 컨텍스트 컬처거든요. 여러분들 군복무 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뭐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야 돼요. 그 눈치가 없으면은 군대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서양 사람들은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된다. 상황을 쉽게 이해한다. 고배경무나 상황을 말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고배경문화에서는 하이 컨텍스트 컬처에서는 사회적 실용이 상당히 중시된다. 우리도 지금 뭐 결혼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본관 같은 거 많이 따지잖아요. 자네 어디신가? 저 같은 경우, 그죠? 자네 안동 김씨면은 우리랑 결혼 못하네. 우리 집안은 안동 권씨네. 본관이 같아서 안 되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그 집안을 본다라는 거는 배경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서로 믿는 게 있으니까 구두로 협상을 하고. 구두 협상이 또 구두 신고 협상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말로 협상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례나 의식을 강조하죠. 형식적인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조상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상당히 중시되고.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해서 그런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시되죠. 그죠? 사람들과 관계.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관시가 딴 게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우리 한자로 쓰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컨텍스트 컬처의 특징은 이렇고 로우 컨텍스트 컬처의 특징은 상당히 사업상의 문제가 중시된다. 계약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글로 반드시 적고요. 전문성이 중요시되고요. 법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자, 봉건제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봉건제도. 이 봉건제도가 뭐냐면 봉토를 줘가지고 세운다라는 뜻. 아니, 봉토를 줘서 건자 틀렸다. 봉토를 줘가지고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봉건제가 퓨달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서양하고 동양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중세시대 때 서양의 봉건제도는 이건 계약 관계잖아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해서 영주하고 기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기사가 영주한테 충성한다는 서약을 하고 전쟁 시에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일부 땅을 주고, 동양은 이제 주나라 같은 경우 중앙은 이제 왕이 다스리고 황제가 다스리고 지역은 이제 제후한테 넘겨주는데, 요거는 혈연 관계잖아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봉건제도만 봐도. 그러니까 계약이 상당히 중시하고, 그죠? 능력이 더 중요시되고 이런 것들이죠. 장황하게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자 문화권이면서, 베트남이 한자 문화권이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도 한자를 많이 안 쓰시지만 옛날에 한자 문화권이었어요. 그런 나라들 보면 상당히 같이 협업을 하고 농사를 지면서, 그죠? 농사를 질 때 튀는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모내기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하고, 그리고 또 농경 생활이라는 게 한 지역에서 이동을 안 하고 계속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살면서 조화로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유교가 발달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유교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혈연들 간에 지켜야 될 예의들 많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예를 중시하니까, 그죠? 유교에서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7페이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7페이지에는 홉스테드의 연구가 나와요. 홉스테드, 기어트 홉스테드. 홉스테드는 IBM이라는 컴퓨터 들어보셨죠?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일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문화 차원 4가지를 도출을 해요. 이 연구가 등장한 것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쯤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문화를 이야기를 하죠. 4가지 차원을.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핸드아웃 7페이지 보세요. 파워 디스턴스라고 돼 있어요. 저는 한글만 써볼게요. 권력 거리 혹은 격차. 이게 동서양의 어떤 문화 차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양이 격차가 크다, 이런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교실 보면 앞문 뒷문이 있잖아요. 앞문은 선생님이 다니는 문이라고 그러고 뒷문은 학생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교사용 화장실 이런 거 구분해 놓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니 앞문으로 선생님만 다니라는 법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앞문은 선생님 전용문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선생님이 갖고 있는 파워에 대한 인정이죠.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야. 드라마 제목 같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권력 격차가 큰 문화권에서는 높임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장자를 우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장자에 대해서 높임말 쓰죠. 여러분들 저한테 반말해요? 존댓말해요? 존댓말 하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그럼 왜 존댓말해? 당연한 걸 뭘 물어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는 존댓말 하지만 전화 통화할 때는 반말도 할 때 있거든요. 나이 어리고 내 제자니까 이런 거 있고, 그죠? 그리고 선배들한테 우리 존댓말 하잖아요. 높임말이 발달해 있다는 거죠. 중국도 윗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있죠. 예우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권력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그 경력 같은 거 상당히 중시해요. 과거에 저 사람 뭐 했니? 현재 지금 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 했던 직함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뭐 과거에 이제 뭐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도 그냥 부를 때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해되셨어요? 상대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제대한 지 20년 된 사람들도 자기하고 나이 동갑인데 자기보다 군대 먼저 들어가서 고참인 경우에는 20년 뒤에 만나도 김 병장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격차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호칭 상당히 발달이 있고요. 그죠? 반면에 뭐 서양은 어때요? 그냥 다 야야, 그죠? 너고. 심지어 아빠한테도 데디라고 안 하고 유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유라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날걸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인디비주얼리즘, 콜렉티비즘.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개인주의와 무슨 주의? 집단주의. 이 집단주의를 뭐 전체주의 이렇게 쓰시는 학생이 있는데 전체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집단주의는 뭐냐면 개인이 중요시하냐 집단의 의견이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가 더 중요하죠. 개인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주의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집단주의 어떤 특징 때문에 유행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유행 같은 경우. 제가 고3 때인가 그때 가죽 잠바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 나가다 보면 젊은 사람 남자들은 10명 중에 8명이 가죽 잠바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런 유행 되게 많잖아요. 그죠? 유행에 또 우리 민감하고 개인주의가 강한 경우에는 그 유행 같은 거 그렇게 안 따지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서양 쪽이 조금 더 개인주의 성향이 있고 동양 쪽이 집단주의 성향이 있다. 집단주의 성향이 있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이 컨텍스트 컬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제가 하이 컨텍스트 컬처 이야기할 때 정착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화로움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죠? 튀지 않는 거를 의식해요. 우리 겨울 돼가지고 조금 한 11월 돼서 추울 때 망설이는 경우 있잖아요. 작년에 산 패딩을 입어봐라. 이거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혹시 얇은 옷 입지 않을까? 눈치 본단 말이에요. 집단주의에서. 조화로움이 중요시 됩니다. 집단주의는 하이 컨텍스트 컬처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메스큘리니티, 페미니니티. 이거는 메스큘리니 밑에는 요거 써놓으면 좋겠다. 성과 지향, 퍼포먼스 오리엔티드라고 적어놓고요. 성과 지향의 메스큘리니티 밑에다가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그 다음에 페미니니티 그러면 메스큘리니 뭐 남성성 뭐 이런 거잖아요. 남성성 밑에다가 성과 지향. 그 다음에 페미니니티 그럼 뭐 여성 우리가 페미니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단어 관계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페미니니티 그러면 우리 여성성 뭐 이런 뜻인데 밑에다가 릴레이션 오리엔티드라고 적어놓으세요. 관계 지향의.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전혀 안 그래요. 저는 남자들이 더 성과 지향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국가 문화, 지역 문화에 있어서도 성과 지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동서양 차이가 그렇게 구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가장 성과 지향성이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 했었잖아요. 카미가제라고 들어보셨나? 신풍이라고? 그래서 한 비행교육 한 몇 주 시키고 폭탄 하나 싣고 가서 미국 군함에 그냥 자폭하는 거. 그러면 비행기 하나에 군함 안 되면은 죽은 사람들은 비행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통하지만
군함 하나 터뜨리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승리하려고 카미카제. 무섭죠, 그죠? 일본에서 했던 거. 그래서 동양권인데 일본 같은 경우 상당히 남성성이 좀 강조되고 남성성의 어떤 문화로서 성과 지향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일본 남자들 배우들 특히 이제 그 뭐 에도 시대 이런 경우 이렇게 무사들 나오고 그런 경우 보면 남자들이 좀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한결같이 굵어요. 목소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혼돈이 스바라지 데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큰 소리로 목소리를 하고 반대로 남성성이 강조된다는 건 그만큼 또 여성성도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옛날 시대물 일본 영화 보면 항상 일본 여성들은 남자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있고 대답할 때는 하이 하이 얌전하게 하고 상당히 어떤 남성성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보이죠. 동서양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고 일본이 상당히 강하고요. 관계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우리 이제 뭐 봄철에 이제 벚꽃 피고 그러면은 캠퍼스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런 걸 경험 못하지만 봄에 이제 벚꽃 피고 그러면 예쁜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잡고 잘 다녀요.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는 절대 손 잘 안 잡죠, 그죠? 웬만한 경우에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화장실을 꼭 같이 가더라고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같이 갈래? 그러면 말없이 쫓아가요. 근데 제가 수업 도중에 남학생한테 화장실 같이 갈래?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 할걸요. 여성들은 상당히 관계지향성이다. 페미니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문화, 여성성이 좀 있는 문화, 프랑스, 그죠? 의류 발달해 있고, 그죠? 뭐 남자라고 해서 의류 안 입는 건 아니지만 화장품 발달해 있고, 뭐 남자들이라고 해서 화장품 안 하는 경우 사용 안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죠? 의류나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리고 동양 쪽에서는 이제 태국 같은 경우, 태국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였다고 하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uncertainty avoidance. 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불확실성의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자, 불확실성의 회피. 그러니까 뭔가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두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불확실성 한다는 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불확실성의 회피는 뭔가가 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두려워한다.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무섭거나 모험하고 이런 것들을 무섭거나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동서양 차이가 나는데 동양 사람들이 좀 불확실한 거를 좀 더 피하려고 하죠.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이제 생각해 보면 지리상의 발견이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우리 동양 사회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배 타고 그렇게 멀리 안 나갔죠. 연근에만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뭐 기록에 보면은 이제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요소를 빼놓고는 중국은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 배 타고 많이 나갔었잖아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뭔가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동양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근데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도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은 또 한 곳에 모여서 특히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하면서 같이 모여 살고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 같은 나라를 가보면 어때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사 짓기 어렵죠. 스파르타 지역 이런 데만 좀 빼놓고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서 무역하고 물물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리고 뭔가 배 타고 나가야 되니까 불확실한 거를 피하지 않고 맞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의 삶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삶의 방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볼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에서 다뤘던 주제는 어떤 거였어요? 홀의 하이 컨텍스트 컬처, 로우 컨텍스트 컬처, 홉스테드의 같이 해볼까요? 파워 디스턴스, 인디비주얼리즘, 콜렉티비즘, 그 다음에 매스큘리니티, 페미니티, 그 다음에 언서튼티, 어보이던스 이런 요소들을 다뤄봤는데 이렇게 크게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동서양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니즈벳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니즈벳, 리차드 니즈벳. 이름 다시 써주셨대. 못 알아본다고. NISBETT. 리차드 니즈벳의 연구가 있어요. 니즈벳의 스터디. 이 사람은 동서양 문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사고 차이라고 본 거거든요. 사고 차이, thinking difference, 사고 차이, 사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고는 어떤 사고를 하느냐, 동서양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동양은 홀리스틱 띵킹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애널리틱 띵킹을 한다. 우리말로 하면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 사고, 여기다가 동이라고 쓸까?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요 차이점을 우리가 4부에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